안녕하세요. 인생열차입니다. 자식 키울 때 공짜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고 대가를 바라면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늙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자식에게 신세 질 수 있지만 대부분 세상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어려워도 아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부모가 다 똑같을 수는 없나 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돌았으면 점심시간이고 또 돌았으면 어둠이 내리고 저녁이 옵니다.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서 우리는 자식에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가네요. 세상 살아보면 참 희한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초등학교 동기끼리 사돈을 맺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들 가진 친구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누가 봐도 아들에게 과분한 사람이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가 싫다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죠. 결혼은 너희들이 좋다고 하니까 시키지만 애 낳으면 절대로 키워줄 수 없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계속 말을 하더랍니다. 부모님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까 아들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면서 엄마, 그렇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결혼을 안 할게요. 난 엄마에게 사랑받은 기억도 없는데 엄마가 사랑을 주었다고 하니까 내가 많이 받았겠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껏 나만 모르고 살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까우면 엄마하고 나하고 평생 살면 되죠. 일어나세요. 집에 갑시다.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행동에 당황을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한 채 아들 뒤를 따라 상견례장에서 나가버렸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여자 혼자 키웠으면 엄마도 고생은 많이 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비 며느리는 조상 대대로 부자로 살아온 집안이라 부족함 없이 자라서 보기만 해도 귀티가 줄줄 나는 아이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위를 위해 신혼집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하든가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데 며느리 앞으로 했다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너는 머리가 그것밖에 돌아가지 않느냐고 타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았으면 집 명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요. 갑자기 부자하고 사돈을 맺고 나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주 하나 물었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툭 하면 어떤 가방을 사달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 입은 옷을 사달라고 하루 건너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은 대구에서 돈 갚아라 하고 내일은 부산에서 엄마 대신 빚 갚아라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직장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끄러워 죽겠다라고 며느리는 말을 합니다. 귀가 얇아서 작은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해서 투자하다 투자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서 아들이 조금 모아둔 결혼 자금과 결혼할 때 며느리가 가지고 온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빚이 자꾸 새긴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님 빚 갚느라 출산할 때까지 일을 했지만 생활은 언제나 빠듯하다고 해요. 딸은 엄마 산후조리원 비용 엄마가 좀 부담해 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고 집 대출 이자도 나가는 것도 아닌데 살림을 도대체 니는 어째 살았는 거고.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딸은 시어머니 빚 갚는다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요즘 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때려치우고 끝내고 집에 오라는 말이 턱까지 올라왔지만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내 통장으로 100만 원만 입금시켜라. 어머님, 100만 원 없어요.
부잣집 딸도 별 수 없네. 그럼 네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서 지금 보내달라고 해. 결혼한 딸이 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지. 오늘 중으로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네 부모는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산다니. 돈 있는 사람이 베풀고 살아야지. 하기야 옛날부터 네 친정 엄마가 지밖에 모르는 얌통머리가 좀 없는 사람이기는 했지. 뻔뻔함은 금메달감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어머님 빚 아들이 갚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돈 벌 여유는 주셨어요? 우리 둘이 죽으라 일해서 벌어놓은 돈 어머님하고 아가씨에게 반은 더 들어갔잖아요. 우리 아들은 능력 있고 효자라서 엄마 빚 갚아주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면서요? 그 빚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갚았습니다. 언제까지 며느리 탓하고 저희 부모님 탓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돈이 많아도 지금까지 하우스에서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좋다는 곳, 이름난 맛집에 수시로 바뀌는 남자분들하고 즐기고 싶으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 친정에서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 능력껏 노시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착한 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머님과 아가씨 용돈에 생활비에 월급 반 이상 주고 나면 점심때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못 먹고 살아요. 아가씨 백화점에 옷 사입고 명품 가방 산다고 카드값 나왔을 때 어머님 아가씨 신용불량자 만들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돈 가져간 것만 얼마예요? 저는요 결혼하고 백화점에서 옷 한 번 못 사입고 살았거든요. 저희들 애기 낳으면 못 키워주신다고 하셨죠? 어머님 아들보다요 제가 월급이 훨씬 많이 받는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애기 키울까요? 툭하면 니네 부모는 자식에게 이것도 못 해주냐고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뭐 해준 적 있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래도 손자가 태어나는데 못 키워주면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도 부담해 보세요. 할머니가 그것도 못 해줘요? 요즘 젊은 것들 산후조리원에 수백만 원씩 주면서 뭐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돈 자랑하러 들어가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돈 많은 네 친정엄마에게 돈 대달라고 해라고 소리칩니다. 자식들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식집에서 우연하게 안사돈끼리 마주쳤습니다. 자신은 틀린 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교라고 하나도 없는 애가 바로 네 딸이다. 우리 아들 아니면 저런 애를 누가 데리고 가기나 했겠나라며 남편 잘 만난 줄도 모르고 네 딸내미 말하는 꼬락서니 한번 보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딸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지? 니도 딸 결혼할 때 아파트 마련해서 시집 보냈잖아.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들이 결혼을 좀 늦게 했으면 집 대출도 좀 갚아서 딸에게 주고 싶었는데 뭐 하려고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말하며 못마땅하게 혀를 했다고 해요. 딸 결혼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지 시누이에게 주고 내가 이 집에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네 딸이 안 된다라고 딱 자르네. 내가 아들 키울 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직 계산도 시작 안 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난 아들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버리는 사람으로 난 안 키웠다. 그런데 야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까딱하다가 나도 버리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은 내 딸 이 집 부스게 못 해놓겠다고 자식들을 이혼시키자고 했답니다. 너는 자식 상대로 장사도 하고 투자를 한 모양인데 투자하다 보면 실패해서 손해볼 수도 있는 법이다. 투자금 손해봤다고 누가 돌려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네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우리 딸이 똥 밟은 거지. 부모가 자식 돈줄이 아니듯이 자식은 더더욱 부모 돈줄이 아니라며 이제는 친구이자 사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 보상해 줄까? 네가 없는 돈 나는 많이 있거든. 왜?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저 여자 미쳤나
싶지. 아마 자식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미쳤나 싶을 거다. 위에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키운 대가로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며느리 친정이 부자이면 며느리는 당연하게 친정돈을 받아와야 된다. 또 가진 게 많다고 무조건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돈으로 자식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 역시 부모로서 당연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돈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자식 사랑하는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로 손잡고 집 알아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 살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스스로 집 마련을 하는지 전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의외로 부모 도움 없이 본인들 힘으로 구입을 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신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 나면 부모님들은 거지가 될 거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부모님 돈이라서 왠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모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자신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스스로 집 마련하고 결혼 준비하기가 많이 힘든 세상입니다. 옛날 우리 세대도 똑같아서 부모들이 집 사주고 결혼 비용 다 부담해주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놀러를 왔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자식들 결혼이나 취직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인은 한참 아파트 값이 널뛰기 할 때 사고팔고해서 많은 시세 차이를 얻은 사람입니다. 직장 다니던 남편은 집에서 전업주부 겸 주식을 하고 자식들은 전부 몇 년째 명분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일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제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지인밖에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부터 현금 보유 금액이 본인 스스로도 많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보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아들하고 딸들과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어디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구입가가 얼마이고 현재 시세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조금 더 노력해서 너희들이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만들어주고 죽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애써 직장 구할 생각이 없죠. 부모가 평생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갑자기 나도 돈이 많아야 되나? 자식들에게 저렇게 해줘야 좋은 부모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의 힘은 상당히 크고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대부분 돈이 눈앞에 두고 선과 악을 선택하라고 하면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고교생 56%는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대 형벌인 인신구속도 돈만 준다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 누리꾼들도 평생 벌어도 10억 못 버는데 나도 가겠다. 10억 주면 5년도 갈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는 게 현실이죠. 10억은 한 달에 100만 원씩 83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처럼 10억을 월급 받아서 모으기란 어려운 현실이라 10억 받고 감옥 가겠다라는 이들을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곧 계급과 계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열차 여러분, 이제는 자식이 정말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효도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 많이 물려준다고 자식이 효도하는 일 없습니다. 자식에게 돈 많이 물려준다고 자식이 행복하게 평생 살아가는 법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부자라는 것을 자식들이 알고 자란다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만들어가는 일은 없지 않겠어요? 부모가 다 줄 건데 뭐하러 일하겠습니까? 자식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우리 인생 찾아 즐겁게 살다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식도 귀찮을 만큼 하루를 재미나게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인생 열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